사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본과 관세율이 똑같이 15% 된 거는 잘못입니다. 근데 일본과 미국은 FTA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잘 협상을 했으면 최소한 2.5%라도 낮췄어야죠. 그 다음에 또 이 관세율을 10% 정도 낮추기 위해서 내는 분담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거의 한 2.5배 정도 크거든요. 그럼 우리는 2.5분의 1을 내야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 2천억 불 정도 내면은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미국과 한국이 말이 다른 게 이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막았다고 하고 미국은 대변인이 다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의 파국적인 잘못된 그 협상을 결과를 얻은 셈인데,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낙제점 정도 수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한 것이 밝혀지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절망에 빠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권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쯤 됐는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무역협정 같은 경우에는 선방했다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보세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본과 관세율이 똑같이 15% 된 거는 잘못입니다. 자동차 관세율이요. 예. 자동차 관세율이 아니고 일반 관세율이요. 일반 관세요?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0%였죠. 네. 근데 일본과 미국은 FTA 국가가 아닙니다. 자동차 관세 2.5%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FTA를 안 했던 것 그 수준으로 그냥 똑같이 15%를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잘 협상을 했으면 최소한 2.5%라도 낮췄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관세율을 10% 정도 낮추기 위해서 내는 분담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4,500억 불, 그리고 일본이 5,500억 불인데요. 그거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거의 한 2.5배 정도 크거든요. 그럼 우리는 2.5분의 1을 내야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 2천억 불 정도 내면은 사실은 맞는 겁니다. 원래 2천억 불 제시했다고 그러죠? 예, 그게 맞는 건데 결국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냈으니까 사실은 거기서도 제대로 협상에서 성과를 못 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미국과 한국이 말이 다른 게 이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막았다고 하고 미국은 대변인이 다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곧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2주 정도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발표가 될 겁니다. 밝혀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막지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럼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은 미리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수상이 달려가서 직접 움직이면서 모든 협상을 주도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결과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권한 대행에게라도 제일 먼저 임무를 이 미국과 관세 협상부터 하라, 그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임무를 줬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시작도 훨씬 늦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겨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의 파국적인 잘못된
그 협상을 결과를 얻은 셈인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 그래도 정부가 더 정신 차리고 더 협상을 잘하려고 더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 삶이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확한 분석과 보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EU하고 일본이 15%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낮출 수가 없었다. 미국도 낮춰줄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협상팀이. 예. 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 그래서 우리는 FTA를 들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30억 불에 해당되는 그 투자를 직접 미국에 하겠다고 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 브리핑하는 그 데스크에서 연설도 할 수 있었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했으면 어땠을까? 결국은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제대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거죠.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낙제점 정도 수준입니다. 50점 이하로. 예, 그리고 저는 두려운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한 것이 밝혀지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절망에 빠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번엔? 이번에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관세안과 그 다음에 또 한미 방위 조약에 관련된 안 이런 것들이 화제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에서 끌려가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늦었죠. 지금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도 정상회담을 미국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늦은 경우가 저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